예, 국회의원과 판사들의 재판 민원 거래 의혹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소 간부의 아들 재판을 잘 봐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서 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서 의원의 부탁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에는 서 의원이 직접 한 부탁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판사를 만난 시점은 선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 재판 민원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났다면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란 취지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에는 서 의원의 구체적인 재판 민원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이메일에 따르면 국회 파견 판사 A씨는 2015년 5월 18일경 서영교 의원실에서 서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사무소 간부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A 판사는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라고 민원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메일을 받은 임 전 차장은 당시 재판이 이뤄지던 서울 북부지법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안 남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선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아닌 공연 음란 혐의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자면 변론 기일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은 북부지법원장은 재판 담당 판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미안하다며 피고인이 곧 선고 연기를 요청할 테니 가능한지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미뤄지진 않았지만 서 의원이 부탁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JTBC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청탁을 넣은 당사자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감시해야 할 법사위가 도리어 불법을 요청한 셈이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명에 나선 건 동료 의원인 국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판사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8월 구속된 당시 새누리당 소속 노철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동료 법사위 의원이 팔걷고 나섰습니다. 구속 기소됐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며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습니다. 아예 노 전 의원에게 유리한 사례까지 문건으로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자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사위원을 의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판사들에게 시킨 겁니다. 법원을 감시할 국회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사법농단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국회와 법원의 민원을 통한 공생관계,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민원을 부탁한 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예, 그런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겠죠.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요, 의원들의 재판 등 일종의 약점이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검찰은 지금 청탁과 실제 연결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이제 이른바 창구 역할을 했는데 예. 이게 원래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전에는 기조실장을 했는데요. 예.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모두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원들을 접촉하고 또 민원을 듣고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 등 행정처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걸 직접 만나서 합니까? 네, 직접 또 많이 만납니다.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면 전병헌 전 의원은요. 국회에서 직접 만나서 상고법원 문제를 상담하던 중에 보좌관의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또 사진 한 장을 보실 텐데요. 이 서영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의 한 식당에 같이 만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만난 사진들, 그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이 적은 이런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크게 화면에 보여주시죠. 예. 이 글씨가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쓴 것 같은데요. 아, 이 예.
글씨가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물론 이 공식 업무가 많겠지만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청탁이 오고 갈 소지가 많은 겁니다. 예. 그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국회 파견 판사도 만난 모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예. 또 해당 판사는 행정처 상고법원 TF의 팀원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 이제 청탁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홍일표 의원은 자기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선거를 도와준 지인의 아들, 또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 또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은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예. 됐습니다. 이거 그 보면 주로 이제 그 법사위원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원과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고 물리는 관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많은 법원행정처의 현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홍일표 의원은 법사위 간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서영교 의원 청탁 당시에 법사위원이었고요.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을 청탁한 것도 앞서 전해드렸지만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법원을 감시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가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사람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사위로 왔습니다. 지난해에요. 예. 최근 검찰의 항소심 구형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지금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국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당장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2015년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그 소속 상임위까지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이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그걸 중시하고 있었으니 좀 이해관계 또는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단 하루만 좀 양해를 해주십사. 예, 김 의원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당시 박지원 의원이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건데요. 예. 그런데 2017년에 이번에는 반대로 김진태 의원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예. 2015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김진태 의원에게 선거법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고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국회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예.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